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비율 분석법 있죠?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뭐 계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이 정도 있다고 치자. 이거를 그 침발라서 자세히 세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대충, 이 정도 대충 한 500만 원 될 거란 얘기죠? 대충 계산하는 걸요, 어림셈법이라는 겁니다. 어림셈법이라는 게 영어가 아닙니다. 어림 잡아서 어떻다고요? 대충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림 잡아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딱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아주 뭐라고요? 불합리한 가정.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요,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처분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 뭐라고요?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해가고 한 해의 소득 있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면 A, B, C, D 4개의 부동산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투자액은 전부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소득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겠죠? 반대로 소득은 똑같다고 치자. 소득은 뭐라고요? 똑같다면 투자액은 작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많이 투자하는 게 좋아요? 작게 투자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이 한 해의 소득과 투자액을 간단히 비교하는 아주 계략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소득이라는데, 이게 소득 볼게요. 이게 소득 아닙니까? 소득을 아까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가유순 전후다. 이렇게. 가유 뭐라고요? 순 전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가능 저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한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한 걸요, 유효 조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를 빼낸 걸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순영업소득이다. 자, 이렇게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은행에다 지불해야 될 부채 서비스액 있죠? 요거 빼낸 걸요, 세전 현금 수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죠? 이걸요, 세후 현금 수지다 해줍니다. 세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까지 소득 볼게요. 순영업소득. 여기까지 소득은요, 내가 가져간 소득과 은행이 가져간 소득이 있어, 없어요? 은행이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득은요, 내가 가져간 소득과 은행이 가져간 소득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얘들하고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는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 투자액이 뭐냐? 총 투자액은요, 얘랑 합친 거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볼게요. 얘네들은 요 두 놈 볼게요. 요 두 놈은 은행에 서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 소득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총 투자액은 내 돈도 있고 은행 돈도 있어, 없어요? 막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대비해서 내가 가져갈 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 투자액 대비해서 내가 가져갈 돈 있죠?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세요. 요 두 놈은 조소득이죠? 가능조소득 뭐라고요? 유효조소득. 조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소득입니다. 자, 그럼 암기하세요. 암기. 이것도 조순 전후 딱 기억하세요. 조순 뭐라고요? 전후. 그래서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 다시 할게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어림셈법이라는 게 그냥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요, 어림셈법이라는 겁니다.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데, 요거는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어림셈법이라 할게요. 요거는 뭐 써놓고 나면 무지막지하 복잡해 보입니다. 무지막지하.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박스를 쳐볼게요. 요거는요, 한 4가지 정도. 하나, 2개. 오늘 박스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오늘 박스 때문에 그냥 머리가 그냥 복잡해지네요. 자, 지금부터 요거는요, 승수법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승수법. 얘는요, 수익률법이라는 겁니다. 수익률법. 자,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얘는 뭘 들어가요? 소득을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요? 소득. 그리고 위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죠. 그리고 투자액은요, 작게 투자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얘는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할수록요?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위로 뭐 집어넣어요? 소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투자액은 커야 좋아? 작아야 좋아요? 커야, 작아야 좋죠? 소득은요? 커야 좋죠?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클수록 좋죠? 수익률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요, 클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 할수록이요?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칸. 이렇게. 자, 먼저 조순전후다. 뭔 전후라고요? 조순전후. 이렇게 딱 적어놨죠? 얘 두 놈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요 두 놈은요, 지분투자액. 그래서 밑으로 소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밑으로 무슨 소득이라고요? 조소득. 얘는 밑으로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이렇게. 그리고 이 두 놈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총투자액을 비교하라고 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세전 현금수지. 요건 뭘 집어넣어요? 세후 현금수지. 자, 요거는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지분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지분투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 이거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스가 머리 쪽에 들어야 됩니다. 박스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장에다가 조순 뭐라고요? 전후. 이렇게 해서 암기하셔야지. 어떤 분은 무식하게 그냥 하나하나씩 암기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세요. 그래서 항상 승수법은 밑으로 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수익률법은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액분의 거예요. 이익이 차지한 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나 중심 잡으면 얘는 거꾸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요, 조소득 승수다. 얘는 뭐라고요? 순소득 승수. 얘는요, 세전 현금수지 승수.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승수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 뒤집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어차피 뒤집히래입니다. 뒤집히래인데, 벌써부터 뒤집으면 재미가 없어서 나중에 뒤집을 겁니다. 뒤집을 거예요? 요거 나머지만 뒤집을게요. 이렇게. 얘는 뭘 집어넣어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요거는요, 세전 현금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 요건 뭘 집어넣어요? 총투자액. 여기서부터는 뭐라고요? 지분투자액.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지분투자액.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지금부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요, 세전 수익률. 얘는 뭐라고요? 세전 승수. 해주면 되죠? 얘는 뭐라고요?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아닙니까? 얘는요, 세후 승수 해주면 돼요. 세후 영업.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거는요, 총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은행이 가져갈 돈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종합자 아니면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종합자. 다 용어가 여기저기 다 여러 가지 용어 쓰는데, 여기는 이제 종합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할인한다, 환원한다를 약간 구분해서 하는데, 여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종합수익률, 종합환원율, 종합할인율, 종합배당률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총자본수익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 금융과에서는요, 요거 어디 갔어요? 요거를 이제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매우 자주 씁니다. 뭐라고요? 지분 배당률. 암기하세요. 요걸 뭐라고요? 지분 배당률. 많이 쓰고, 요거는 결국은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수 기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총 투자액이 예컨대 그 10억이라고 치자. 10억. 그리고 얘는 자, 가정상 매년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3억, 여기도 3억, 여기도 3억, 여기도 3억, 여기도 3억.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 투자하는데 몇 년 만에 회수되나 볼게요. 1년,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잖아요. 3년 이상은 걸리네요. 맞죠? 그러면 그동안 얼마 회수했어요? 9억 회수했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3억이나 들어오죠? 3억분의 1억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3분의 1년이 더 걸립니다. 계산하면요 3.333 이렇게 나옵니다. 3. 얼마라고요? 33. 이게 회수기간 아닙니까? 근데 얘는 다행히도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3억분의 총투자액 10억이죠. 곧바로 3.33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회수기간입니다. 아, 똑같은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만 남았네요. 하나만. 얘는, 자, 요거 뒤집어 놓을게요. 이거 조소득 아닙니까?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이 결국은 뭐예요? 자, 여기. 자, 내 돈하고 은행 돈 합친 거 아닙니까? 그게 부동산 가치죠? 아, 8억에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가치에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가치. 아, 저기 내 돈하고 은행 돈 합친 게 얼마예요? 8억이죠? 8억에 구입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조소득이 차지한 비율인데, 이 조소득이라는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비는 뺐어, 안 뺐어요? 경비를 하나도 안 뺀 거 아닙니까? 경비를 하나도 안 빼놓고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어떤 갈비집이 갈비 파는 돈이 1년 동안에 100억어치 팔았습니다. 얼마라고요? 100억 팔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비 파는 돈은 100억인데 그동안 경비로 300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좀 망하기 직전인데 이게 그거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요, 어림셈법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게 라고요? 쫓겨나갖고, 요거는요, 총자산 회전율 해갖고, 비율 분석법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비율 분석법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더 조심하세요. 이 조소득 승수는요, A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논리 자체가 뭐냐면, 자, 세전, 얘는 뭐라고요? 승수 아닙니까? 자, 세종순수인데 A, B, C, D 4개 부동산을 계산해봤더니 얘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요거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작은 놈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죠? 근데 얘는요, 자, 얘는 조소득 승수인데 A, B, C를 비교하는데 얘는 유효소득 집어넣고 얘는 가능조소득 집어넣고 얘는 유효소득 집어넣고 이러면 대화인데요? 아, 얘 유효소득 집어넣었으면 다른 거 다 유효소득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야지 일치시켜 놔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볼게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이 전후는요, 지분투자액. 그리고 얘는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소득 집어넣는다. 이해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이제 조순 뭐라고요? 전. 조순이라고 옛날에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그 경제학과 교수였던 사람이 있어요. 조순 뭐라고요? 전후. 그분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순이 어떻다고요?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비율 분석법 알아볼게요. 비율 분석법은 근데 요거는 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리고 자,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C가 선택될 수 있죠. 그죠? 사용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불합리한 결정 방법입니다. 다만 계략적으로 결정할 때 있죠.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비율 분석법은 요 3가지는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뭐냐면 대부 비율이다. 요거는요 부채 감당률 해줍니다. 부채 감당률. 요거는요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겁니다.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자, 이 대부 비율은요, 이걸 영어로는 이따가 금융론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LTV, loan to value. loan은요 대출액, to는요 뭐뭐 대비, value는요 가치.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 대비, 부동산 가치. 물론 은행이 정하는 담보가치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융자액, 대출액 똑같은 겁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저기 볼게요. 저기 왼쪽에 보니까 맨 왼쪽에 부동산 가격이 8억이죠? 그 중에서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그러니까 8분의 3 이렇게 한 걸요. 대부비율이라는 겁니다. 8분의 뭐라고요? 3.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대부비율, 융자비율, 대출비율, 아니면요, 뭐 저당비율, 아니면요, 담보인정비율, 이거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대부비율, 융자비율, 대출비율. 이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대출비율. 자, 그 다음에 저당비율, 담보인정비율 다 같아요? 달라요? 뭐예요? 다 같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요게 뭐냐,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다른 용어입니다. 부채비율은 뭐라고요? 다른 용어입니다. 자, 조심하세요. 자, 부채비율은 뭐냐면, 이렇게. 자, 부채비율은, 자, 저기 왼쪽 볼게요. 8억짜리 부동산 구입하는데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잖아요. 근데, 자, 이 부채비율은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억.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죠? 이렇게 한 걸요, 부채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지분투자액분의 은행에서 빌린 돈 있죠? 저당투자액. 이렇게 한 겁니다. 지분분의 저당. 자, 이걸 뭐라고요? 부채비율. 자, 왼쪽 다시 볼게요. 자, 8억 분의 3억 하면 뭐예요? 대부비율. 구분할 수 있죠? 5억 분의 3억 하면요? 부채비율. 구분할 수 있나요? 원래 8분의 3 하면요? 대부비율. 5분의 3 하면요? 부채비율.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자, 저기 볼게요. 가유순 전후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요? 부채 서비스액 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순영업소득은 3,000원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이죠?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이 얘기는요, 돈 벌어서 빚 갚고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순영업소득은 1,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도 1,000원이다. 그럼 1이죠? 1이라는 얘기는 돈 벌어서 가까스로 빚만 갚는다는 얘기죠? 세금도 못 내고. 그러면 만약에 순영업소득은 5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계산은 얼마라고요? 0.5죠? 그럼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을 경우는요,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요, 최소한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1보다는 커야 돼요. 최소한 얼마라고요? 1보다는 커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최소한. 그냥 클수록 가치가 있는 거죠. 최소한 얼마라고요? 1보다는 커야. 1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요,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요 채무 불이행률은요, 이렇게 한 겁니다.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유효조소득 있죠? 저기 가유순 전후에서 유효조소득 있죠? 이 중에서 영업경비하고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얘는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볼게요. 유효조소득은 1,000원인데 부채 경비는 10원밖에 안 되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밖에 안 돼, 10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돈 벌어서 빚 다 갚고 경비 다 빼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럴 경우는 아주 가치가 있겠네요. 투자 가치가. 그죠? 근데 1,000원인데 유효조소득은 1,000원인데 영업경비가 한 500원 된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400원 된대요. 그럼 비율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죠? 이때는요, 돈 벌어서, 자, 경비 다 빼고 빚 갚았더니 남는 게 얼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죠?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니까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비율 자체가 자꾸 작을수록, 비율 자체가 어떻다고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해줍니다. 작을수록.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소 좀 복잡스러운데, 그냥, 자, 저 세 가지는 따로 암기하시고, 이 두 놈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거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어디냐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1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2페이지에 그 계산 문제를 풀 줄 아시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그 계산형 문제에 다음은 어떤 투자안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을 구하시오. 총 투자액은 얼마요? 100억. 저당 투자액은 얼마요? 60억. 이쪽으로 올게요. 총 투자액은 얼마라고요? 100억. 그 다음에 지분 투자액은 60억이죠? 은행에서 얼마 빌렸게요? 40억 빌렸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어디 갔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능조소득은 20억이랍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20억.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은 15억이죠? 15억.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요? 5억이네요. 5억. 그 다음에 그럼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10억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라고요? 4억이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제끼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는데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틀리라고. 그러니까 자, 전부 다 그 쉬운 문제만 나오면 다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보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으나 일부러 막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일부러. 이런 거는 풀 수 있다 하더라도 맨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시간 때문에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실전에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풀든가 아니면 제끼야 됩니다. 제끼든가 이렇게 아예 찍고 나와야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순소득 승수는 어디 가서 이거죠, 이거.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영업소득이 10억 아닙니까? 총투자액은 100억이죠? 맞죠? 그러니까 10이 되겠네요. 10. 이렇게 정답.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세전 현금 수지는요? 이거 계산됐죠? 여기서 이거 빼니까 6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은요, 6억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부채 감당률. 저기 볼게요.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눠야 돼요? 원래, 요걸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0억을 뭘로 나눠야 돼요? 4억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5가 될 겁니다. 2.5. 자, 네 번째 볼게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저기서 100억 분의 60 해야 돼요? 40분의 60 해야 돼요? 40분의 60. 그래서 40억 분의 60억 해줘야 돼요. 그러면 1.5가 될 겁니다. 1.5.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분 배당률.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거 얘기한다고 했죠? 요거는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40억이죠? 세전 현금 수가 얼마예요? 6억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아마 0.15가 나올 겁니다. 0.15 이렇게. 자, 이거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말로 물어보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풀 줄 아시면 돼요. 이거는 종합 문제로 이게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습. 그죠? 집에 가셔서 저거 3개는 암기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순, 뭐라고요? 전후.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 이 두 놈은요? 지금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그만할까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답해라.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 요게 이따가 하겠지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에 구입했답니다. 지울게요. 자, 다시 할게요. 이게 총 현금 5억 가지고, 현금 얼마 가지고요? 5억을 가지고 8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3억 빌렸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이 얼마요? 8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예요? 세전. 여기서 빼니까 4천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다 됐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맨 먼저, 자, 종합환원율, 요걸 얘기합니다.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자, 총투자액이 8억이죠? 그리고 순영업소득은요, 8천만 원이네요. 8천만 원. 그러면 0.1이니까 이거는 0.1이니까 10%가 됩니다. 0.1, 10%.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뭘 물어봤어요? 그 저당 비율.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다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부동산 가치가 얼마요? 8억 아닙니까? 은행에서 얼마 빌렸게요? 3억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0.375가 될 겁니다. 37.5%.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본회수기간. 요걸 자본회수기간이라는 거죠?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만 원 아닙니까? 총투자액은 얼마예요? 8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얘는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분환원율, 지분배당률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이거. 지분투자액분의 세전 현금수지. 지분투자액이 얼마예요? 5억분의 세전 현금수지가 4천만 원이 되겠네요. 4천만 원.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는 아마도 6% 나올 겁니다. 0.06 이렇게. 자, 이거 8이네. 0.08. 에이, 그냥 8%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요걸 나눈 거죠? 요걸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요? 8천만 원. 부채 소비세액은 얼마요? 4천만 원. 나누니까 얼마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몇 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자,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지금 딱 보면 자, 요거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전우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요거 이제 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 세 개는 암기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다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나 다 풀지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막 박스 막 들어온 바람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박스 오늘. 예? 박스 있죠? 예. 자, 박스는 이제 오늘 그만하기로 하고. 박스 끝. 박스는 뭐라고요? 끝. 투자론도 끝. 지긋지긋한 뭐라고요? 투자론 끝. 잠깐 쉬었다가 금융론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답니다. 나올 만한 거 다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당번이 이제 지워야 이거 다 지워야 됩니다. 이거는.